잠들기 직전 10분,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비밀. 당신은 매일 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10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거나 내일 걱정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잠들기 직전 단 10분만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1950년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네빌 고다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잠들 때 무엇을 생각하며 잠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오늘 밤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몇 주, 몇 달로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자,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필 잠들기 직전일까요? 아침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왜 하필 밤? 그것도 잠들기 바로 직전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이성적인 뇌, 즉 의식적인 마음을 사용합니다. 이 의식은 매우 논리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안 돼, 난세는 무리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몸이 이완되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그 순간, 이 비판적인 마음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잠재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느끼고 상상하고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나듯 잠재의식은 당신이 심어준 생각을 현실로 키워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상태를 사츠, 즉 스테이트 어킨 투 슬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는 그 신비로운 순간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이 순간은 뇌파가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가장 암시에 취약하고 가장 창의적이며 가장 강력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하루 중 언제 가장 깊은 감동을 받나요? 영화를 볼 때, 특히 어두운 극장에서 완전히 몰입했을 때 아닌가요? 그때 당신의 의식적인 비판은 사라지고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캐릭터와 하나가 되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고 그들의 승리에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에 눈물 흘립니다. 이처럼 당신의 의식 속의 판단이 멈춘 그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더욱 쉽고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 특별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황금 같은 10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루의 실패를 되새기며 잠들고 있나요? 내일의 걱정으로 뒤척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들어 버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불안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충실하게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잠들기 전 10분이 얼마나 강력한 시간인지를,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강력하게 잠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말이죠. 이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실천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힙니다. 사츠 상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매일 밤 자연스럽게 이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죠.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침대에 이불 속에 최대한 편안하게 말입니다. 옷이 조이거나 불편하면 안 됩니다. 베개 높이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온도도 맞추세요. 외부 환경이 편안해야 내부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가락 하나하나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힘을 빼세요. 내 발가락이 편안해지고 있어. 무겁고 따뜻해지고 있어.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천천히 올라가세요. 발목에 힘을 빼고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무릎 뒤쪽의 긴장을 풀고 허벅지를 부드럽게 만드세요. 각 부위를 지나갈 때마다 그곳이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상상하세요. 배와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고 느리게 숨을 쉬세요. 들이마실 때는 코로 천천히 4초 정도 세면서 말이죠.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내쉴 때는 입으로 역시 천천히 4초 정도 세면서 내보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의 몸이 더 무겁고 더 편안하고 더 깊이 가라앉는다고 상상하세요. 어깨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깨는 우리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와 긴장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아래로 내리세요. 귀에서 멀어지게 만드세요. 어깨뼈가 침대에 넓게 펼쳐진다고 느끼세요. 팔과 손으로 내려갑니다. 팔꿈치, 손목, 손가락 끝까지 모든 힘을 빼세요. 손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납덩이처럼 무겁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게 깊은 이완의 징표입니다. 이제 목과 얼굴입니다. 목 뒤쪽에 긴장을 풀어주세요. 턱에 힘을 빼세요. 이를 살짝 벌리고 혀를 입천장에서 내려놓으세요. 눈꺼풀을 부드럽게 내려놓으세요. 눈동자도 편안하게 만드세요. 이마에 주름을 펴세요. 두피까지도 이완시키세요. 마치 당신의 몸 전체가 침대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이완하세요. 몸과 침대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 말이죠. 이 상태에서 호흡을 계속 관찰하세요.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자연스럽게 호흡이 느려지고 얕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외부 소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누워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다른 곳에 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사츠 상태입니다. 당신은 깨어 있지만 거의 잠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의식은 아직 있지만 논리적 사고는 흐릿합니다. 이성은 잠들었지만 상상력은 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역으로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100부터 1까지 천천히 세면서 각 숫자마다 더 깊이 이완된다고 상상하는 거죠. 100, 더 깊이, 99, 더 편안하게, 98, 더 가라앉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방법을 쓰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은 잠들어가지만 마음은 아직 깨어있는 그 절묘한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 도달했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재의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비판과 의심이라는 문지기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심어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가장 강조했던 방법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바로 마지막 장면 기법, 영어로는 엔드씬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에 단 한 장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단 3초에서 5초 정도의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왜 짧아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긴 이야기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치 상태, 거의 잠들어가는 그 흐릿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짧고 강렬한 한 장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반복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장면이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를 확인시켜 줄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장면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뱅킹 앱을 보는데 거기에 당신이 원하던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10억 원, 구체적인 숫자가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좋은 장면입니다. 아니면 세차 열쇠를 받는 장면은요. 자동차 딜러가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에게 열쇠를 건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차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무거운 열쇠를 손에 줍니다. 완벽합니다. 은행 직원이 당신에게 이번 달 이자 수익이 2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도 좋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새 집을 보며 와, 정말 멋진 집이다. 라고 감탄하는 장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길게 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복잡하고 긴 이야기를 상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복권에 당첨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고 돈을 찾고 집을 사러 가고 계약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단 한 장면입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 순간의 스냅샷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장면만 봐도 아,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장면 말이죠. 장면을 선택했다면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장면을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말이죠. 당신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밖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장면이라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느낌을 느끼세요.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느낌,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는 움직임, 화면의 불빛이 얼굴에 비치는 느낌, 그리고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입가에 저절로 번지는 미소,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안도감과 감사함. 이 모든 감각을 최대한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시각만이 아닙니다. 청각, 촉각, 후각, 심지어 맛까지. 그 순간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세요. 차 열쇠를 받는다면 열쇠의 무게감을 느끼세요. 금속의 차가움, 열쇠고리의 질감, 딜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새 차의 가죽 냄새를 맡으세요. 열쇠를 꽉 쥐는 당신 손의 떨림을 느끼세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감장을 느끼세요. 감각이 생생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생하게 느낀다면 잠재의식은 이게 진짜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반복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잠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마치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 재생하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내일 뭐 입지? 아, 깜빡하고 안 한 게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억지로 생각을 막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오세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말이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장면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장면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당신은 스르르 잠들게 됩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들 때 마지막으로 느낀 감정, 그것이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증폭되고 현실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 기쁨과 만족감 속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 같은 장면을 같은 감각으로, 같은 감정으로 반복하세요. 3일차, 일주일차, 2주차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실이 당신의 상상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상황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면,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력한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시각적 상상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면을 떠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는 상상력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방법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바로 자장가 기법, 영어로는 럴러바이 메소드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말이죠.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가 반복되면서 당신은 어느새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왜 자장가가 효과가 있을까요? 반복 때문입니다. 그 반복적인 리듬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의식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가사의 내용이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차례입니다. 단, 멜로디 대신 문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짧고 강력한 문장 하나를 만드세요. 이 문장은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현재형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미래형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부자야, 나는 부자가 되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미래형을 쓰면 안 될까요? 잠재의식은 매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될 거야 라고 하면 잠재의식은 그럼 계속 미래에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히 될 예정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부자야 라고 하면 잠재의식은 지금 부자구나. 그럼 부자답게 행동해야지. 부자에게 맞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라고 작동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정말 행복해. 돈이 계속 들어와. 통장이 가득 차 있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 사업은 대성공이야. 나는 완벽하게 건강해. 모든 것이 잘 풀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보세요. 모두 짧고 명확하고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가난하지 않아가 아니라 풍요로워 라고 말하는 거죠. 문장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문장을 외우세요. 완전히 자동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야 합니다. 뭐냐면 사트 상태에서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 미리 몸에 익혀두는 겁니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침대에 누우세요. 사트 상태로 들어가세요.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서세요. 호흡을 느리게 하고 몸이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속삭이기 시작하세요. 실제로 작은 소리로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신에게 편한 걸로 하세요. 중요한 건 리듬감 있게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천천히,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반복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리듬에 맞춰서 해도 좋습니다. 들숨에 나는 정말, 날숨에 행복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문장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발음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문장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지고 문장은 계속 반복되고 그 사이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문장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문장을 흡수합니다. 이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마세요. 앵무새처럼 그냥 단어만 뱉어내면 안 됩니다. 그 문장이 진실이라고 느끼면서 말하세요.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할 때 실제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입가에 미수가 번지는 느낌, 온몸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
그런 감정들을 함께 느끼세요. 통장이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안도감을 느끼세요. 돈 걱정이 사라진 그 홀가분함,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자유로움, 미래가 안정적이라는 확신, 이 모든 감정을 느끼면서 문장을 반복하세요.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 없는 상상은 죽은 씨앗과 같습니다. 절대 싹트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은 그 단어에 실린 감정에서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로봇처럼 말한다면 전혀 와닿지 않겠죠. 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한다면 당신의 가슴이 뛸 겁니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실린 문장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감정을 함께 느끼며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문장을 반복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그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 진짜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부자야 라고 말하면 진짜 풍요로운 느낌이 듭니다. 문장과 감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드세요. 그 문장을 반복하다가 자연스럽게 잠들면 됩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그 문장을 속삭이다가 스르르 의식을 잃게 날 겁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그 문장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잠재의식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합니다. 이 기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잠재의식에 가장 확실하게 새겨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광고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줄까요?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만 100번 보면 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워지면 그게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나이키, Just Do It! LG, 생활의 지혜, 맥도날드, I'm loving it! 이런 문구들이 당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유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단, 기업의 광고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광고하는 거죠. 매일 밤 같은 문장을 같은 감정으로 반복하세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고 현실은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장가 기법.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실천법입니다. 이건 특별히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촉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 촉각일까요? 우리의 오감 중에서 촉각은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감각입니다. 뭔가를 만진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저기 유령이 있어 라고 하면 믿기 어렵죠. 하지만 여기 책상이 있어 라고 하면서 당신 손을 그 책상에 갖다 대면 즉시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질 수 있으니까요.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뭔가를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상상 속에서도 만질 수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 스캔 연구를 보면 실제로 레몬을 먹을 때와 레몬을 먹는다고 상상할 때 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피아노를 칠 때와 상상으로 피아노를 칠 때 같은 뇌 영역이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지는 상상을 하면 뇌는 이걸 만지고 있구나. 그럼 이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와 악수를 하거나 특정 물건을 만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에 성공하거나 큰 계약을 따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나 친구나 부모님이나 동업자가 당신에게 축하한다며 손을 내밀 겁니다. 바로 그 악수 장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사츠 상태로 들어가세요.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그 경계에 서세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정말 축하해. 드디어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그 손을 잡는 느낌을 최대한 생생하게 느끼세요. 단순히 악수를 한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진짜로 느끼세요. 손바닥의 온기를 느끼세요. 사람마다 손의 온도가 다르죠.
그 특정한 온기를 느끼세요. 피부의 질감도 느끼세요. 부드러운지, 거친지, 땀이 났는지, 건조한지. 악수의 강도도 느끼세요. 세게 쥐는지, 부드럽게 쥐는지.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도 느끼세요. 당신의 팔이 움직이는 느낌, 어깨의 근육이 살짝 긴장하는 느낌, 손목이 움직이는 느낌, 모든 것을 느끼세요. 마치 정말로 지금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당신의 손을 살짝 움직이고 좋습니다. 악수하는 동작을 물리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더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도 함께 느끼세요. 자랑스러움, 기쁨, 뿌듯함, 감사함, 안도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느낌을 함께 느끼면서 악수를 계속 상상하세요. 내가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게 하세요. 눈에 눈물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눈물 말이죠. 그것도 느끼세요. 다른 예도 들어볼게요. 새 집을 갖고 싶다면 어떨까요? 집 열쇠를 만지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당신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집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열쇠를 손에 줍니다. 손에 준 열쇠의 차가운 금속 느낌을 느끼세요. 열쇠의 무게감도 느끼세요. 가볍지만 묵직한 그 특별한 무게. 손가락으로 열쇠의 날을 만지는 촉감을 느끼세요. 날카롭지만 다치지는 않는 그 독특한 느낌. 열쇠고리도 느끼세요. 금속인가요? 가죽인가요? 그 질감을 느끼세요. 열쇠를 손바닥 안에서 굴려보세요. 손가락 사이로 열쇠를 넘기는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당신의 새집 문을 여는 장면까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는 느낌, 돌리는 느낌, 딸깍 소리, 문 손잡이를 잡는 느낌, 문을 여는 느낌, 모두 느끼세요. 돈을 원한다면 돈다발을 세는 상상을 하세요. 지폐의 독특한 촉감을 느끼세요. 종이이지만 일반 종이와는 다른 그 특별한 질감, 약간 거친 하지만 부드러운 느낌,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으세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의 느낌을 느끼세요.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여가며 상상해도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지폐 끝을 넘기는 그 동작 말이죠. 돈다발의 무게도 느끼세요. 100만 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나요? 은근히 묵직합니다. 그 무게감을 손에서 느끼세요.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는 장면은 어떨까요? 종이의 촉감, 거기에 인쇄된 정상, 양호라는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느낌, 아니면 헬스장에서 아령을 들어 올리는 느낌, 당신의 건강한 근육이 힘을 쓰는 느낌,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느낌, 포옹할 때의 따뜻함,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부드러운 촉감. 이 기법의 핵심은 주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촉각 경험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주상적인 단어보다 축하의 악수라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죠. 부자라는 단어보다 돈다발을 만지는 느낌이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행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느낌이 더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복하세요. 매일 밤 같은 촉각 장면을 상상하며 잠드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 촉각을 느끼다 보면 뇌는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정말 이걸 만지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뇌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그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연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상황이 맞아떨어집니다. 촉각은 강력합니다.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상상 속에서라도 만지세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담아서 만지세요. 그러면 현실도 따라올 겁니다. 촉각 기법,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강력한 기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장면 기법, 자장가 기법, 촉각 기법.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사용하면 당신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문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매우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농담을 모릅니다. 비유를 모릅니다. 아이러니도 모릅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상상한 그대로를 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 마치 지니와 같습니다. 알라딘 이야기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 말이죠. 지니는 주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한 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소원을 잘못 말하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죠. 당신의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명령한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니 명령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어볼까요? 첫 번째, 미래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미래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지금은 아니구나. 계속 미래에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히 될 거야 라는 미래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일, 다음 달, 내년 계속 미래로 밀려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부자야. 나는 성공했어. 나는 건강해. 현재형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야 라고 하면 잠재의식은 지금 부자구나. 그럼 부자답게 생각하고 부자답게 행동하고 부자에게 맞는 상황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작동합니다. 두 번째 실수, 하려고 한다, 시도한다, 노력한다 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나는 성공하려고 애써.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그럼 계속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시도만 하면 되는구나, 과정에만 머물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머물게 되는 거죠. 대신 결과를 말하세요. 나는 부자야.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이미 원하는 것을 가졌어.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실수, 부정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나는 병들지 않았어. 나는 실패하지 않아. 문제가 뭘까요? 잠재의식은 아니야, 안 돼, 없어 같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가난하지 않아 라고 하면 잠재의식은 가난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병들지 않았어 라고 하면 병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입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분홍 코끼리가 떠오르죠. 부정어는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대신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나는 풍요로워. 나는 건강해. 나는 성공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네 번째 실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매달 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새 차도 사고 집도 옮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랑도 만나고 이러면 잠재의식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세요. 가장 간절한 것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을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나는 매달 충분한 돈을 벌어. 나는 완벽한 집에 살아. 나는 건강한 몸을 가졌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욕심내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실수,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는 더 나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건 너무 막연합니다. 잠재의식은 구체적인 걸 좋아합니다. 더 나아진다는 게 뭘까요? 얼마나 나아지는 걸까요? 무엇이 나아지는 걸까요? 명확하지 않으면 잠재의식도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나는 건강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 나는 행복한 관계에 있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감정이 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도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때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자야 라고 말할 때 정말 풍요로운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문장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힘은 그 문장에 실린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현재형인가? 미래형이 아니라 긍정적인가? 부정어를 쓰지 않았나? 구체적인가? 모호하지 않은가? 간단 명료한가?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문장을 말할 때 진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5가지 모두 예라면 당신은 완벽한 문장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 문장을 가지고 잠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확한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밤부터 이 기법들을 시도할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거나 자장가 문장을 반복하거나 촉각을 느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 애쓰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좋아, 오늘부터 제대로 해보자. 마지막 장면을 완벽하게 상상하고 감정을 완벽하게 느끼고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감정이 충분히 실렸나? 장면이 충분히 생생한가? 잠이 안 와. 빨리 잠들어야 하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다 못 자면 어떡하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합니다. 장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잠들려고 억지로 몸에 힘을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느끼세요. 그냥 쉬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에서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법을 마치 숙제처럼 대합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대합니다. 오늘도 해야 해, 제대로 해야 해, 완벽하게 해야 해, 그래야 이루어져.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당신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은 사츠 상태의 정반대입니다. 사츠 상태는 완전한 이완입니다. 편안함입니다. 평화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소원 속에서 쉬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편안합니다. 이제 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는 지금 쉬고 있어. 완벽하게 쉬어야 해. 이완해야 해. 긴장을 풀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애쓰나요? 아니죠.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자연스레 몸이 이완됩니다. 자연스레 편안해집니다. 잠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이미 부자야. 이미 성공했어. 이미 행복해. 그 안에서 그냥 쉬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가 잠들어야 하는데 라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이루어졌어. 나는 그저 그 기쁨을 느끼며 쉬고 있을 뿐이야. 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이미 완성되었으니까. 장면이 흐릿해져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선명하게 보이다가 나중에 흐릿해지면 어떡하나요?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통장을 상상하다가 갑자기 내일 미팅 준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나요?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다시 돌아오세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말이죠.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집중력이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생각이 들었네.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돼. 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생각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명상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명상한 사람들도 가끔 다른 생각이 끼어듭니다. 그들이 뭘 하나요? 자책하나요? 아니요. 그냥 부드럽게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강제하지 마세요.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세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30분 동안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장면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잠들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3초, 마지막 5초, 잠들기 바로 전에 무엇을 느꼈는가? 그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어떤 날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살아있고 감정이 넘쳐나고 완벽하게 몰입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어떤 날은 흐릿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중이 안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날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밤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잠드는 건 말이죠. 100점짜리 하루 한 번보다 60점짜리 하루를 30일 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하시죠? 완벽함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안 바뀌었네? 아직도 똑같네?
이러면 안 됩니다. 낮 동안 언제 이루어지지? 징조가 보이나?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났나? 아직이네. 왜 안 나오지? 라고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죽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냥 두어야 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가는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핍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의식에 심었으면 그냥 두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대신 이렇게 사세요. 이미 이루어졌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주가 잠재의식이 신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 힘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할 일은 그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낮 동안은 평소처럼 사세요. 일하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정상적으로 사세요. 하지만 밤에는 잠들기 전 그 황금 같은 10번 동안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느낌 속에서 쉬세요. 이게 네빌 고다드가 말한 안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안식, 분투가 아니라 믿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잠재의식 활용법입니다. 이것이 사츠 상태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쉬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 안에서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작 말이죠. 오늘 당신은 3가지 강력한 기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법, 자장가처럼 문장을 속삭이는 법, 그리고 촉각으로 현실을 고정하는 법. 이 3가지는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 사츠 상태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배웠습니다. 올바른 문장을 만드는 법, 억지로 애쓰지 않는 법, 편안하게 쉬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어떻게 잠들 건가요? 어제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들 건가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피곤해서 잠들 건가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잠들 건가요?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되새기며 잠들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잠들 건가요? 이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니까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6시간, 한 달에 240시간, 1년에 2,900시간.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심어준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강력한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왜 매일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나는 부족해, 나는 불안해, 나는 문제투성이야, 나는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바꾸세요. 3가지 기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고르세요. 시각적 상상이 편하다면 마지막 장면 기법을 사용하세요. 통장을 보는 장면, 열쇠를 받는 장면, 악수하는 장면, 3초짜리 짧은 장면 하나를 선택해서 반복하세요. 언어가 편하다면 자장가 기법을 사용하세요. 나는 행복해, 나는 부자야, 나는 성공했어. 짧은 문장 하나를 선택해서 반복하세요. 촉각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악수 기법이나 물건을 만지는 기법을 사용하세요. 손을 잡는 느낌, 열쇠를 쥐는 느낌, 돈을 만지는 느낌. 구체적인 촉각 하나를 선택해서 반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침대에 누우세요.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방 온도를 맞추세요. 불을 끄세요. 몸을 이완하세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긴장을 풀어주세요. 호흡을 느리게 하세요. 사츠 상태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 느낌 속에서 쉬세요.
장면을 상상하든 문장을 반복하든 촉각을 느끼든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진짜로 느끼세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 만족감, 감사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스르르 잠드세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잠드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일 밤도 모레밤도 계속하세요. 이건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됩니다. 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정말 바뀌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어떤 변화는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뭔가 달라진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듣게 되고, 필요한 기회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는 천천히 올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매일 밤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병들었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외로웠던 사람들이 사랑을 만났습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꿈이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바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쪽 세계를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바로 잠들기 직전이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2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학력도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든 박사학위 소지자든 상관없습니다.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없습니다. 과거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실패를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두 가지입니다. 매일 밤 10분의 시간과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이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상상은 곧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침대로 가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진짜로 느끼세요. 그 느낌 속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그리고 잠드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아니, 좋은 현실을 만드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밤새 일할 것입니다. 내일도 올해도 계속 일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세요. 느끼세요. 그리고 잠드세요.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그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구나라고 말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밤 새로운 방식으로 잠드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말이죠.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 밤 시작됩니다.